이제 그림 뒤에 숨은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 앞에 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어요. 색도 공기도 침묵도 모두 고요하게 가라앉았죠. 그는 빛을 그리는 화가라 불렸지만 사실 그가 그린 것은 빛보다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빛이 닿는 자리마다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의 그림은 늘 일상의 한 장면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거창한 풍경이나 영웅적인 인물을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인 음식을 준비하는 소녀 음악을 듣는 사람 같은 평범한 일상을 그렸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고요를 찾아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가 그린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내면의 평화였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그런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배경도 장식도 없이 오직 빛과 시선으로만 완성된 초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이고 누군가에겐 첫사랑이며 또 누군가에겐 잊지 못한 기억이지요. 빛은 페르메이르의 언어였어요. 그는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빛 한 줄기가 얼굴을 스칠 때 그 빛은 단순히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었죠. 소녀의 얼굴 위에 닿은 그 은은한 빛은 생의 순간을 붙잡은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그 한순간만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 봐도 고요하죠.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삶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빛은 따뜻했어요. 그것은 외부의 광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의 빛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빛은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빛이었어요.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잊고 있던 감정, 닫아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깨어나네요. 그는 한때 외로움과 가난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지 않았어요. 그림은 그의 생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예도 부도 갖지 못했지만 대신 빛을 남겼죠. 그리고 그 빛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것이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그림 속 소녀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작가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사람을 향한 애정, 그리고 존재에 대한 경외. 그래서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모델의 표정이 아니라 작가가 세상에 남긴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지요. 그림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등에 남긴 듯한 여운이 오래갑니다. 그건 그림 속 소녀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는 빛으로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임을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그렇게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있죠. 그 빛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그 진실을 고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 하나로요. 페르메이르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그린 화가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빈곤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직 빛으로 세상을 말했죠.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저항이었어요. 그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늘 한 사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소음보다는 빛의 울림을 더 깊이 들었죠. 세상이 떠드는 동안 그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벽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온도와 색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고 기도였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에는 소리 대신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였어요. 그는 순간을 붙잡는 대신 그 순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묘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요. 사람의 마음, 하루의 온도,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빛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한 화가라고 불렀지만 그는 세상을 가장 조용히 바꾼 혁명가였어요. 그의 혁명은 칼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둠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어요. 그의 그림 속 빛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기에 진실했고 작았기에 따뜻했죠. 페르메이르의 빛은 늘 누군가의 어깨 위에 혹은 창가에 놓인 사물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피어난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의 빛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붓을 놓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봐주지 않아도 빛은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걸었죠. 그 빛이 그를 살게 했고 그는 그 빛을 세상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술이었고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힘을 큰 목소리에서 찾지만 페르메이르는 그 반대였어요. 그는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세기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닿아 있습니다.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고요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 페르메이르의 삶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 빛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무대였죠.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빛은 지금도 그림 속에서 숨을 쉽니다. 그것은 단 한 줄기의 빛이었지만 그 한 줄기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살았던 고독을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그림으로 옮겼죠. 그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생이 전하는 마지막 문장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한 줄기 빛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가 그린 빛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의 빛이었지요. 세월의 바람에 쓸려간 얼굴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지나가 버린 사랑과 슬픔이 그 빛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움을 붓끝에 담아 빛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짙은 그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햇빛이 스치는 순간을, 커튼이 흔들리며 생기는 그림자를, 창가의 항아리에 떨어진 먼지까지도 놓치지 않았죠. 누군가의 숨결처럼 금세 사라질 것들을 그림 속에 붙잡아 두려 했던 그의 마음.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의 방식이었어요. 그에게 그리움은 곧 삶이었죠. 그의 그림 속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거나 책을 들여다보거나 멀리 바라보고 있죠.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지만 눈빛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그 침묵을 사랑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진심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인간 안의 고독을 그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그리움 말이에요. 그가 빛을 다루는 방식은 참으로 섬세했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는 따뜻한 빛을 남겼습니다. 그 빛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깨어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흐르지요.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묵혀둔 사랑의 온도 같아요. 페르메이르의 빛에는 항상 결핍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찾았습니다. 현실의 어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따뜻하고 어둡지만 희망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의 그리움의 색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가 남긴 색이었어요. 그의 삶은 결핍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붓끝은 현실의 고통을 녹여내는 불씨였죠. 페르메이르는 가난했고 시대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은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죠. 빛, 공기, 시간, 그리고 인간의 마음. 그 모든 것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움은 그에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사라진 것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마음, 기억하려는 의지. 그것이 그를 움직였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그리운 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의 자신을요. 그리움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색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빛은 슬픔처럼 따뜻했고 푸른 빛은 외로움처럼 고요했어요. 그 모든 색이 만나 만들어내는 장면은 마치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듯 섬세하죠. 빛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빛이 머무는 자리는 어둠 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현실을 떠난 꿈이 아니라 현실 속의 위로로 남아요. 그리움이 만들어낸 빛. 그것이 그의 예술이었어요. 페르메이르는 화려한 세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소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보았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 손끝에 머문 따뜻한 공기. 그 모든 것 안에 인간의 온도를 담았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의 빛은 더 다정했고 그의 그림은 더 인간적이었죠. 그리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의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이 젖는 이유는 아마도 그리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붓으로 그리움을 노래했고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지요. 페르메이르는 그리움으로 세상을 그렸고 우리는 그 빛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세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서 있지요.
이름이 사라졌는데도 존재가 남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소녀는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페르메이르는 그녀를 통해 무명의 얼굴에 영혼을 부여했어요. 이름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녀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상이 가진 힘이에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머물렀죠. 남편의 아내로 아버지의 딸로 누군가의 그늘로 살았어요. 페르메이르는 그 틈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름을 주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조용히 세상을 지탱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는 그 이름 없는 얼굴에 빛을 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던 여인의 시선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을 모두 흡수한 듯 고요했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빛은 시대의 억눌림을 넘어 존재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언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페르메이르의 붓은 그 침묵을 언어로 바꾸었죠. 그는 색으로, 빛으로, 시선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말보다 깊은 언어가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델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여성을 대신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억눌린 시대에 태어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묻지요.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울림이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여성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여인을 그렸죠. 화려한 장식도 권력의 상징도 없이 오직 인간의 눈빛만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의 여인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빛이었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그 눈동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상의 의미입니다. 외모가 아닌 존재로 기억되는 인간. 페르메이르는 그 가능성을 열었어요. 그녀의 푸른 터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시선에 맞서는 보호막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색은 어둠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푸른색을 입혔죠. 그 푸름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린 진주는 시대를 비추는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빛은 단 한 점이지만 어둠 속에서 가장 멀리 닿는 빛이었죠. 이름 없는 여인에게 건네는 작가의 경의와 존중이 진주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하녀였다는 설도 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누구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가 그림 속에서 존엄을 얻었다는 사실이지요. 페르메이르는 인간의 외로움과 존엄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인간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름 없는 모든 사람의 얼굴,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초상. 그녀는 그 모두의 대표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대를 넘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할 때 이 소녀의 시선은 말없이 대답하죠.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 그림이 세기를 건너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페르메이르는 그 여인의 침묵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억압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그렸어요. 소녀의 눈빛에 담긴 그 미묘한 슬픔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림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깨어났어요. 그는 침묵으로 말하는 화가였고 그녀는 침묵으로 노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녀를 바라볼 때 단순한 미소나 눈빛 이상을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남았지만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멸의 초상이죠. 페르메이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빛을 그렸고 그 빛 속에 인간의 영혼을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